해주신 정 교수님하고 저희 그룹의 포럼에 참가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보다 슬라이드가 조금 더 많아서 57장인데요. 통상 이제 우리말로 하니까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마지막 질문하신 분 이 커멘트에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부연하면 이렇습니다. CT 이미지의 덩어리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액티비티가 있다 하더라도, 스펙트 액티비티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시하자 하는 게 이제 임상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에 뭐가 액티비티가 있는 거는 그건 아니다. 근데 페데말 같은 경우는 얘기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아나토미칼리 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임상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를 실제로 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펀더멘탈한 문제까지 풀게 됐고, 정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장 훌륭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아이디어도 좀 있지만 실제로 푼 사람들의 노고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퍼블리시드가 몇 개 있고 녹화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흔쾌히 동의해 드렸다가 오늘 그 내용을 이제 구성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했으면 좋겠는 거를 다 포함했었습니다. 잠시 어니지해졌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괜찮은데 저희 일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잠깐 다시 돌아가서 임상적 수요를 해결하는 거로 치면, 아이디어라면은 완성되지 않고 개발 중인 단계에서도 그냥 다 퍼뜨리는 게 좋겠다 하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저희 이제 클리니컬 프로블럼은 지금 두 개의 커다란 문제라고 한 20년 하다가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데, 암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병원에 들어와 있는 페데마라이로 진단하는데 그냥 씁니다. 이게 지금 암이고, 여기도 암이 있고 뭐 그런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브레인은 Degenerative Developmental Disease이고, 이 좋기는 이제 화학물질을 잘 개발해서 플라크를 이미징하게 되면 치매, 조금 지나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널리 쓰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브레인 이미지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펫은 Excitatory Inhibitory Neurotransmission을 이미징을 할 수가 있는데 MRI 위에다가 얹게 되고, 거기서 그냥 봐서 Regional Abnormality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Statistical Inference 현재 방법도 Sensitivity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프리딕션을 해야 되는데 인디비주얼 케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에서는 우리한테 이미지 한 사람 찍으라고 보내면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내과 의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다이어그노시스인데, 자폐증이고 ADHD 어린이가 오면 이미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정상이건 뭐 세 그룹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는 그 정보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두 번째는 프로그노시스인데, 저희가 코클레아 임플란트 어린이들을 펫 이미징을 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 이제 코클레아 임플란트 전자귀를 달고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을 한 3년쯤 하면은 좋아지는 아이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 80명 됐을 때 두 그룹을 나눠서 연결성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 말고 이 환아를 보내면은 어떻게 될 건지 미리 예측해달라. 이 프리딕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한 거가 별로 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결과 때문에 코클레아 임플란트가 마지막 방법인데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커넥티비티를 들여다봐야 되느냐입니다. 비헤이비어 애브노멀리티가 있으니까 브레인에도 애브노멀리티가 있을 거다 이고, 실제로 보면 간질 환자 같으면은 여기가 분명히 이상이 있죠. 저기 잘라냅니다. 치매 환자 같으면 이런 치매는 여기가 이상이 있습니다. 저건 잘라내지 못하고 현재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오티즘, ADHD 어린이들 이미징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네트워크 그 안에
연결된 그 망 구조를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펫 이미지인데 MRI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하여간 펫도 여러 가지 펫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파퓰레이션 데이터 가지고 보면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고 저 매트릭스 가지고 스레숄딩을 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옆에 아까 보니까 정하훈 교수가 최여시던데 그분 하시는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들 때 아비트라리 합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 문제는 이제 formulated problem을 다시 말하면 parameterize 하는 거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real brain 3D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거를 각각의 에어리어별 코릴레이션을 전부 다 n by n 코릴레이션을 봐서 스페이스를 매트릭 스페이스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약간의 산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냥 웨이팅해서 스레숄딩해서 보는 거가 너무나 아비트라리하니까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서는 이 환자가 어떻다 하는 얘기를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죠. 출발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정보를 다 보자 해서 저희 방법은 이제 필트레이션 방법이고 사이언스에 2년 전에 나왔던 방법은 멀티플렉싱, 멀티스케일 뭐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그래프를 만들 때 어떻게 할까이고 이 팀은 센타바바라 팀하고 옥스포드하고 등 해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한 팀은 이 레졸루션을 달리해서 보는 겁니다. 정보를 그렇게 해서 결국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all threshold persistent, all threshold인데 이게 잘 들어가 보면 매스매틱스에서는 토폴로지에서 다루는 부분이고요. 위스콘신에 있는 저 정무경 교수를 WC 교수를 모셔왔을 때 저희가 배워서 결국은 우리 데이터 적용해서 이와 같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나온 거를 그냥 그래프 필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하면 싱글 링키지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리저널 애브노멀티는 없어요. 그 커넥션 정보도 그 안에 들어있을 텐데 꺼낼 수가 없었는데 모든 스레숄드로 그 코릴레이션을 봐서 서브젝트 베리에이션 가지고 파퓰레이션 베리에이션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이 각각의 에어리어가 브레인 에어리어라 치면 필트레이션 한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저희 이혜경 박사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입니다. 포스텍에서 박사학위 하고 저희 랩에 와서 벌써 4년 됐는데 이 필터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이 디스턴스 또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이 보수를 이와 같이 이제 리니언트 스레숄드로 가게 되면 이렇게 쭉 되고 이걸 이제 바코드라고 부르는데 쭉 내리면 그게 그대로 덴드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롱 스토리 숏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코드나 덴드로그램이나 싱글 링키지 매트릭 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모두 이퀴벌런트 합니다. 저걸 조금 더 컨스트레인트를 주게 되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거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그래픽에서 자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었더니 여기 이제 오티즘 이게 뭐같이 보이는가를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오티즘 있고 ADHD 있고 어덜트 노말 있고 차일드 노말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어느 게 어느 거 같은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어덜트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어덜트는 이렇게 돼가는 게 어덜트인데 저게 케임브리지에서 2008년에 논문 낸 이 팀의 그 fMRI 가지고 해석한 거와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싱글 링키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가져다가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 하느라고 했는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 건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방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이쁘게 이게 어느 게 노말이었냐 하면 어린이 노말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러면 ADHD고 이러면 오티즘이고 그런데 역시 unpublished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결국 보여드리면 이 세 그룹의 저 데이터는 리프로듀스 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제가 6년에 걸쳐서 저희 소아정신과하고 함께 노말을 노말이라고 캐릭터라이즈 하는데도 그만한 시간이 걸렸고요. 30명을 얻었는데 11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결국 진짜 노말인 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FDG 펫
펫을 얻었기 때문에 MRI 데이터는 어디선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저희는 펫 가지고 작업을 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커넥티비티를 해석하는데 문제라고 할 만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스레이숄딩의 문제죠. 이건 뭐냐? 또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달라야 하나,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야 모 집단에서도 그럴 거라, 또 다른 집단을 관찰해도 그럴 거라 얘기할 수가 있고 제너럴라이즈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브레인은 이 플라스티시가 있어서 또는 개인차가 있어서 제노믹 디퍼런스만큼이나 큽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찾는 방법을 역시 저희 랩의 이혜경 박사가 했습니다. 저희 방법이 이제 토폴로지컬한 방법인데 디스턴스를 하우스도르프 이런 말 이제 3년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만 공부해서 이제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뉴턴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옆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이제 퍼미테이션 해가지고서 스케일 프리로 하게 되면 이렇게 구별 안 되기도 해요. 또 스몰 월드 해도 역시 구별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래야지 구별이 되는 거죠. 모듈라도 해서 뭐 가능한 거 다 해보고 이게 좋다 하는 거를 어딘가에 리포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그룹 간의 차이를 찾는 문제, 그것도 이제 멀티플 컴패리슨을 그룹 하우스도르프 디스턴스를 하게 되면 이제 다차원에서의 그 점의 집단하고 사이의 거리를 찾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실 수십만 개 되는 복셀에서 이 히스토그램이 서브젝트 베리에이션인데 그중에 1000개만 골라가지고 30명의 서브젝트 베리에이션을 조사해서 디스플레이를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까 모델링으로 치면은 각 복셀마다 모델을 다 다르게 해야 될 수 있고요. 저걸 그냥 단순화해서 가우시안으로 가는 게 표준적인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안 끝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델 프리퀀티스트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수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했죠. 뭐 그래서 한 10,000번쯤 5,000번인가요? 이터레이션 해서 나오는 싱글 링키지 매트릭스로부터 관찰해서 그 차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복셀마다 다 나오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룹 오브저베이션을 했으면 그 차이가 데피니티브하게 이럴 때하고 저럴 때하고 있어야 거기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저 방법을 이제 막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비교하는 문제를 다루다가 이게 모듈라 네트워크 스케일 프리 뭐 스몰 월드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 각각의 차이가 뭔지 여기다가 발표했군요. 이게 일단 뭘 알았냐 하면 스몰 월드라고 얘기를 하려면 다 연결해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레이숄드를 쭉 바꿔서 이렇게 여러 개의 컨티넨츠 또는 클러스터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스몰 월드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몰 월드가 아니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아는 연결돼 있죠. 오세아니아하고 아시아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놀고 있는 게 여기고, 그다음에 컴포넌트 수를 세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보는 거다 하는 걸 레포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 옵저베이션은 워낙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애니멀 옵저베이션을 하자. 애니멀은 뭐 하다가 안 되면 30마리 안 되면 300마리도 할 수 있으니까 해서 마침 저희 랩에서 만든 에필랩시 모델이 있고 이거는 FDG 이미지입니다. 마이크로팻이 나와서 사람처럼 쥐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건 렛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한번 적용했더니 이 에필랩시 다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다르다고 그러는데 제 말씀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달라야 다른지에 대한 통계량이 나와 있느냐 하고 물어봐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건 싱글 링키지 매트릭스고 해서 이 덴드로그램이 두 개가 달라 보이는데 얼마나 달라야 다르냐 하는 문제, 바코드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다른 거냐 하는 문제 여전히
제가 내부에서 데블 애드보킷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혜경 교수하고 다른 팀은 그 통계량을 만들어내서 저를 설득해야 제가 돌아서서 임상의사한테 이거는 이렇다 하고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 거로 이건 이제 이미 방법 만들어서 다 레지던트들하고 학생들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서도 비슷한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온 건가요? 이거는 저 미국에서 저 잭슨 랩에서 가져온 모델 또는 이거는 이제 김은준 교수가 IBS 하고 계시는 만든 모델인데 마침 우리 대학의 소아정신과 팀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판권이 MTA를 Material Transfer Agreement를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허락하시고 가져오는데 지금 1년이 넘어 걸리고 있습니다. 만들어야 되니까 트랜스제닉. 그래서 저런 쥐에다가 지금까지 이제 글루코스 이미징을 보여드렸는데 글루코스 이미징이 뉴로널 액티비티하고 비례할 거다. 근데 뉴로널 액티비티는 일단 간단히 말해서 익사이테이터리하고 이니비터리 두 가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 관여하는 비례하느냐? 이니비터리 액티비티 많아서 뉴로널 액티비티 높은 걸 글루코스 액티비티 높다 그럴 때 그게 코릴레이션을 보는 게 말이 되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이니비터리 액티비티 또는 익사이테이터리 액티비티 이건 글루타메이트고 이거는 가바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거를 이미징 하는데 사람은 이런 걸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쥐 가지고 한다 말씀드렸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글루타메이트 뉴런이 여기 가서 리시빙 뉴런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이제 전달되고 뉴로바이올로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동물만 해서는 얘기가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건 사람이라서 이분 케미스트고 이분은 피지션인데 자기가 PI인 이 케미칼을 개발하고 나서 스스로 자기 머리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환자 군 30명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하는 거를 정신과에서 이제 IRB 통과해서 스터디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 일입니다. 해석할 뿐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래서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FDG G 이미지가 아니라 에필랩시 그 모델에다가 AB688 이거는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안 보여드리고 그냥 해석하면 이렇다 해서 에필랩시가 생겼으니까 다르죠. 역시 언퍼블리시티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 것만 쭉 얘기했는데 저희가 배출해서 예일대학에 갔다가 이제 귀국하려고 애쓰고 있는 김수진 박사가 한 일을 예일대학에서 한 일을 Journal of Visual Experiment라고 했어요. 이건 들어가서 이 논문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공저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재미있는데 이제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 펫을 찍으면서 도파민 펫을 찍었어요. 찍으면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첫 담배 피웠을 때, 두 번째 담배 피웠을 때. 그래서 이게 가마베리에트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담배하고 이게 우리가 Compare to the final significance mass for a corresponding subject in life in the control condition. This movie shows the frame-by-frame dopamine level relative to the basal or resting dopamine level. The dopamine levels are encoded in color. Specifically, the colors represent the change in dopamine above the basal level as a percent of basal. Again, the dopamine levels are shown only for voxels in the final significance mask that exceed the p less than 0.05 significance level. 자, This movie shows the 네, 이게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담배 피우면은 스트리아툼에 있는 도파미너직 뉴런에서 니코틴 리셉터를 통해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러면 코카인 마약 한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 계속 피시는 분들은 중독이 분명한 거고요. 국가가 중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정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기여하고 계신 것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은 저 리셉터 액티비티가 변하는데 바인딩이 변하는데 저 어떻게 했나 봤더니 멀티 리니어 파라메트릭 모델로 베이스라인을 그 다음에 저 담배 필 때 요게 이렇게 퍼터베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리니어라이즈
Linear Parameterized Neurotransmitter Patch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예일 대학에서 내놨고, 저렇게 되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건 그냥 리셉터 아키판시를 이미징한 걸 보여드리면서 마치 글루타메이트 익사이테이터리 뉴로트랜스미션 또는 이니비터리 뉴로트랜스미션을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척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고, 자극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극이 들어가면 그러면 스트리아툼만 변하냐. 스트리아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기저핵이라고 해서 뇌 속에 들어있고 리워드 패스웨이입니다. 패스웨이인데 아니고 콜텍스도 반응할 거다. 담배 피고 싶지만 피지 말아야지. 사람이 많으니까. 아니면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서 담배 꼭 피워야 되겠다. 이런 걸 결정하는 콜텍스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브레인 콜텍스. 그 각각을 커넥티비티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원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 과학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디스클로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펜만 해왔는데 할 수 없이 이제 MR을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게 됐는데, 이게 작년 가을에,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임상에 쓰기 시작한 펫 MRI 요 기계 때문입니다. 동시에 MRI가 펫하고 또 같이 찍는데 10분 안에 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시기에 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얼하게 묶어놓은 필립스 기계는 저기서 찍은 다음에 한 30분 있다의 상태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액티베이션 펫을 하면서 동시에 펑셔널 MRI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레스팅 펑셔널 MRI 찍으면서 그냥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합칠 거냐. 하나 가지고도 지금 그룹 간에서 싱글 케이스 하지도 못했는데 이젠 싱글 케이스를 주면서 이미지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셨던 임상 선생님들이 이젠 이미지 2개나 찍는데 아직도 해결 못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사실은 임상의사들이 저희한테 그런 말 안 하는데 제 속에 임상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스키소이드 하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름하여 이제 프로블럼을 그냥 말씀드리면 멀티 디멘셔널 persistent homology입니다. 아까 이창옥 교수님께서 수학적으로 안 풀리는데 풀린다, 디스크리티제이션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하는 거 말씀하실 때 저는 굉장히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학하시는 분이 아까 바하코드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persistent homology가 멀티 디멘셔널이 되면은 인트랙터블 하다 하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회할 거냐 하는 거를 지금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경 박사가 5월 달에 스탠포드의 군날 칼슨 교수한테 갔고, 이분 K-theory 하시는 분이라는데 그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연세가 높아지신 다음에는 이쪽으로 해서 persistent homology를 저희 같은 사람도 알 수 있게 쉽게 설명하는 논문들 내시고, 그리고 이혜경 박사 갔다 오더니 후일담을 말씀드리면 한 주일 가 있었는데 2번 만나서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로컬라이즈 호몰로지를 하면 된다고 그러긴 했는데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수학하시는 분들은 컴퓨테이셔널 버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 쭉 밀고 나가신, 그걸 컴퓨테이셔널리 트랙터블하게 만드는 게 이제 이혜경 박사님 역할이죠. 그리고 석 달 동안 지금 애쓰다가 도저히 안 풀리니까 일단 밀어놓고 그냥 어플리케이션 잠시 하겠다고 저한테 양해를 지난주에 구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formulated problem을 설명을 드렸고요. 뭐 50몇 장이지만 지금 끝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계속 그림이니까 이 설명을 조금 줄여서 이 펫 가지고 저희가 스터디를 했을 때 이런 커그니티브 프로블럼을 이제 풀어서 이건 발표했습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MRI 가지고 다시 또 했어요. 좀 다르게 나와서 이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케이스를 늘렸더니 아니에요. 아까 비슷하게 나옵니다. 처음엔 다르게 나와서 이거 MRI 방은 시끄러워서 이 RF 뒤집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딱딱딱딱 되고 있어서 이 오디오 비주얼 스터디를 하는, 그래서 그럴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케이스 숫자가 늘었더니 달라졌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희한테는 어이구 저 11명 해가지고 그냥 발표하면 안 되는구나, 20명은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몇 명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현재 통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방식으로 쭉 해서 서브밋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답이 안 왔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차이를 찾는, 세 컨디션의 차이를 찾는 작업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저 차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저거 근데 차이를 왜 찾는 걸까요? 이 손 보려고 찾는 겁니다. 허브가 꼭 손 봐야 되는 곳이 아니다 하는 거 네이처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논문 나왔었고, 근데 그러니까 어디를 그럼 손 봐야 되느냐? 손 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 교수님 같이 이제 이 뉴럴로지스트가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해서 하기도 하고, 바깥에서 TMS 어저께 TV에 나왔던 거는 TMS 가지고 fMRI 파인딩 가지고 원격에 있는 TMS를 자극해서 손이 움직인다 해서 다른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 컨트롤러빌리티의 문제도 풀어야 하고요. 저거 할 때 이제 멀티플 컴패리슨의 문제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월슬리 또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되게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는 쉬운데 대부분은 다 놓치는 거고요. 저희처럼 올 threshold를 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미지를 얻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정보를 다 버려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false discovery가 나왔을 때 좋았는데, 이 false discovery도 저희 보면은 저렇다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데이터의 특성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저희 통계학과에 계시는 이영조 교수님한테 한 10년 전부터 자문을 했더니, 하고 있던 하이어라키컬 제너럴 리니어 모델을 확장해서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센시티비티도 최대화를 하자, false non discovery도 같이 줄이는. 근데 이거는 난항을 겪고 난산 중입니다. 지금 챌린지를 2번이나 받고, 하여간 리젝션, 리서브미션 뭐 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뭐 거의 세 발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싱글 이미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 이미지 가지고 해석하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건 뭐 1mS 단위로 103곳에서 또는 뭐 206곳에서 이미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웨이블렛 트랜스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거를 다 이 커플링을 전부 다 하다 보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컨비네이션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트랙터블하게 만드느냐인데, 이혜경 박사가 풀고 나서 이거는 트리비얼한 일이라고 발표 안 하겠다고 해서 4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요. Society for Neuroscience는 구현하라고 불려 나갔는데, 논문은 안 쓰고 persistent homology로 풀었으니까 소득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알려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이제 터커는 제가 아직도 노리고 있는데, 이혜경 박사는 안 좋아하고, 포항공대 최승진 교수가 저것 때문에 최승진 교수가 이혜경 박사가 학생일 때 저한테 보내왔었던 건데요. 근데 터커는 다른 학생이 하고, 이혜경 박사는 파라팩을 주로 했었답니다.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데이터가 이렇거든요. 저희는 레디액티비티가 싱글 스칼라 복셀당 데이터인데, 이 이미지 데이터는 타임 프리퀀시로, 그리고 거기 파워가 데이터이지요. 근데 채널 100개 넘죠. 커그니티브 태스크 하게 되면 그 달라지죠.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블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브젝트가 있죠. 그룹은 어떤지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텐서 해석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커넥티비티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저 커넥티비티 인포메이션을 이 컨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컨텍스트라는 게 뭐냐면 사이콜로지 리터러처하고 EEG, 뭐 MEG 리터러처에 쭉 나와 있습니다. 돼지꼬리 분석하는 그 뭐 N백 뭐 어쩌고 했던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건 사이콜로지스트, 소셜 사이언스 백그라운드인 사람 그렇게 하고요. 저희 같으면 이제 익스플로러터리하게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냐, 왜 여기하고 여기 알파하고 저기 감마만 비교하냐, 저기도 알파도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persistent homology가 데이터가 얼마나 극적으로 리덕션 되는지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 교수님 랩에서는 지금 EEG 데이터 가지고 토폴로지컬 인터프레테이션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MEG 가지고 해서 지금 거의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인 분석으로 해서 나온 거가 익스플로러티하게도 비슷하게 나온다 하는 레포트를 하는 단계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니고 아예 복잡한 김에 더 복잡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맞춤의료 인간유전체 사업단에서 와서 저희 보고 이미징을 하게 해줄 테니까 제노믹 데이터 이 3기가가 되는 그 시퀀스 트레이트하고를 연결해달라. 그래서 또 부진을 찾아봤죠. 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하고 이 왼쪽에 그분도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동기에서 출발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학과에서 또는 건강증진센터에서 또는 매스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따르는 사람은 어떤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알아야 어떻게 해드리겠다 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네틱 메이크업에 써 있을 거다. 그런 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에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그런데 제네틱 메이크업에 있는데 그게 어디 구현되어 있냐? 브레인에 구현되어 있을 거다. 브레인의 복셀 수십만 개, 제네틱 메이크업 뭐 기본적으로 엑선만 따져도 2만 개거든요. 그걸 어떻게 correlation, association 할 거냐? 처음에 보여드린 correlation 매트릭스가 이제는 뭐 아마 귀엽게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매트릭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프린시펄 컴포넌트 애널리시스에서 컴포넌트 몇 개로 리덕션 해가지고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2012년 논문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어저께는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학회였고 여기는 또 메디컬 이미징의 가장 중요한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불러주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하여간 어떤 프로블럼 풀었으면 좋겠냐는 걸 설명하느라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